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이 노독수리가 어떻게 해서 뭐 워낙 유명한 놈이었지만,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인주 씨의 음모 사건, 그래서 이 암살 음모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독술이 그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노독술과 최난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민태라는 사람이에요. 백민태가 누구냐면 바로 영화 암살의 하와이 피스톨의 모델이죠. 산인청법자. 우리 역사에 진짜로 산인청법자가 등장을 하고, 암살의 감독님도 아마 거기서 따왔을 거예요. 산인청법자. 그런데 이제 아마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해방 후에 등장한 산인청법자를 해방 전에 일제강점기로 시기를 옮겨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역사에 이렇게 실명으로 등장하는, 그러면서도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산인청법자가 백민태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파 테러리스트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했었고 중국 국민당의 비밀결사 조직하고도 연결돼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제 그 어떻게 된 거냐면 반미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큰일 났단 말이야. 야, 저 반미특위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저거 때려보셔야지. 어떻게 할까? 우리 경찰이 직접 나설 수는 없고 산인청법자를 고용하자. 그래서 경찰이 산인청법자를 고용한 겁니다. 친일 경찰이. 그래서 반미특위를 습격하자고 했더니, 그래서 암살 대상이 무려 2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그 이름 나오는데, 반민특위 그 특별재판부장 김병로,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 권승열,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반민특위를 만든 국회의 국회의장 신익희,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의 부장판사 서순영, 반민특위 그 부위원장, 반민특위 조사관, 반민특위 재판관, 판사,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분은 반민특위 조사관. 이렇게 해서 이제 명단을 넣었는데, 이 백민태가 명단을 이제 처음 받아보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 가령 김상덕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데, 보수 민족주의자인데 이걸 갖다 빨갱이라고 해버리니까. 임시정부의 젊은 패거리다, 저 영감님들 완고하다, 고소하다, 그렇게 하던 그 영감님을 갖다가 이 공산주의자라고 해버리니까 이건 아니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 사람은 급급하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상황을 보려고 이제 머뭇머뭇하니까 친일파들 그 촉이 좋잖아요. 우리 영화 암살에서도 그 이정재가 그 장면 있죠.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의심하십니까? 하고 빈정 갖고 쇼쇼쇼 하는 거. 그것처럼 이제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친일파들이 의심을 하니까 백민태가 친일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혈서를 써갔습니다. 혈서를 써갔는데, 그래서 혈서 소스하고 혈서 갖다 주고 이제 붕대맨 손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 손을 자른 게 아니에요. 닭피를 찍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가락을 빈 것처럼 붕대를 감았는데, 이 혈서를 보고서 친일파들이 감격을 해갖고 이 붕대 풀어보자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한 명 한 명 죽이냐. 한 명 한 명 죽이다가 이거 끝도 없고 그 중간에 일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뭐냐면, 이 사람들 데리고 38선에 가서 거기서 그냥 개근총으로 다 긁어버릴게.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집단 월북을 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몰아붙이죠. 이제 이렇게 좀 황당한 시나리오 같은데, 친일파들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동의를 하고, 야, 그러면은 여기 죽일 사람들 명단 더 줘. 그리고 돈도 더 내놔. 그래서 돈과 무기와 명단을 더 받아갖고 그걸 고발한 겁니다. 검찰에다가. 당시 검찰총장이 명단에 들어있잖아요. 권승열이 그 당시에 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이자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건화가 됐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노독수리도 잡혀가고, 이게 천연수예요. 천연수도 잡혀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암살 대상의 이북 유인일까? 특위 간부 암살 의무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된통 걸려서 이 친일 경찰들이 반격의 기회를 찾는데, 이제 이승만은 노독술
체포해서 그 노독수를 체포한 사람을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반민특위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노독수의 국무회의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이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나. 하여튼 이제 노독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건 뭐냐? 이건 뭐 이석기 나라는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13명인가가 이제 걸려들게 되는데, 남노당이 국회 내에 프락치를 심었다. 프락치라는 게 일종의 밀정, 간첩, 뭐 그런 거를 끈앞을 같은 걸 심어 놓고서 그래서 국회를 조정한다. 그래서 이 빨갱이 의원들이 뭘 했냐. 반민특위 만들고 미군 철수하고 뭐 그런 거 주장하고 있다. 국회 소장파, 개혁파 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친일파들이 이제 상임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반민특위를 깨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 없다. 우리가 반민특위를 직접 치자. 자기들이 직접 치자고 생각을 한 거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반민특위를 국회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반민특위를 치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친일파들 어떻게 했을까요? 친일파들 진짜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러면 친일 청산이 왜 실패했느냐? 친일파는 목숨 걸었는데 우리는 목숨 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 당연히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다 한 겁니다. 해방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길을 막고 물어봐도 친일 청산이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물어보면은 친일파들조차도 친일 청산 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예요. 그런데 그게 불과 2, 3년 만에 뒤집혀 버립니다. 친일파들은 목숨 걸고 똘똘 뭉쳤어요. 거기에다가 던진 메시지가 저는 이승만의 그 유명한 연설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뜻을 가장 잘 알아차린 건 친일파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국회를 쳐요. 반민특위를 치기에 앞서서. 그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김태선이라고 당시 시경국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국 파멸을 기도한 국회의원 6명을 체포한 진상.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몇 명씩 더 잡아들여갑니다. 이게 바로 노독술이 이 재판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벌어지고, 여기 주모자가 노독술이고, 여기 밑에 김약수, 이분이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포함이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대개 반민법을 만들 때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걸려든 분들도 소형들, 여기는 반민특위의 재판관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노일화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의 차장이에요. 특별검찰부 부장은 권승열 검찰총장이고,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의 실제 핵심 인물, 기소를 담당한 핵심 인물을 이 국회 프락치의 수계로 몰아갖고 그렇게 이제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김약수, 이분은 호가 약수인데 누구 생각나십니까? 약산 생각나시죠? 네. 약산 약수 여성.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고 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무정부주의 쪽에서 아나키스트로 시작을 해서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조선공산당의 조직부장이에요. 조직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해방 후 직후에는 한민당에 가담을 해요. 처음에 한민당은 그건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하지만 처음에 한민당이 만들어질 때는 우파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한민당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어쨌거나 좌파 우파를 가릴 것 없이 조직에 대해서는 최고의 귀재였는데 국회 부의장이 됐습니다. 좌우 쪽에서 신망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의 주역으로 몰렸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특위에서 일종의 반격이랄까요? 최운하를 구속하는 친일 경찰을 구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시경 사찰 과장으로 있었고, 또 사찰 주임이었던 조웅선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둘을 구속한 게 6월 4일 날 구속을 시킨 거예요. 6월 4일 날 구속을 시켜서 이제 그랬더니 사찰 기원들이
총사직. 그러니까 사찰개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공과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정보부나 그런 거 없었으니까 경찰 사찰 조직이 이게 바로 그 남로당하고 그 싸우고 좌익들 탄압하는 그 조직인데 그 조직이 파업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서 이제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진이 흐립니다만 경찰대가 포위한 특위 전경. 아까 그 건물 있죠. 거기 경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특위 해산을 요구하는데 이때 아니 사진이 좀 짧았는데 반민특위 특별검사부장 겸 검찰총장의 권성열인데 경찰이 특경대를 습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야 이 새끼 너 뭐야? 나 검찰총장이야. 나 특별검사부장이야 했더니 그래서 뭐 하고 확 밀어붙이고 무릎 꿇려놓고 권총 뺏고.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보다 더 높은 거죠. 그 당시에 친일 경찰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죽게 살기도 그렇게 했고 여기 사진 몇 장 빠졌네. 그 습격을 주도한 인물들을 좀 보시겠는데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에서 다 그 반헌법 행위자로 들어가 있는 인물인데 장경근이라고 그 당시에 내무부 차관이었고 나중에 내무장관도 지내고 이 장경근이는 반민특위 습격뿐만 아니라 국회 프락치 사건, 백범 암살, 또 부산 정치 파동,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까지 아주 그 이승만 시절에 그 온갖 악행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인데 눈치 빨라요. 4.19 때 일본으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국내에 있었으면은 사형을 당했을, 그러니까 최인규 못지않은 그래서 사형을 당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 일본에 튀어서 그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은 김태선이라고 아까 저 시경국장 나중에 서울시장 내무장관과 서울시장을 했고 민간인 학살의 주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뭐 장경근은 친일 판사였죠. 친일 판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파로서 이승만과 함께 이승만의 부하가 돼서 반민특위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이건 서울시장 시절에 라이프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최운하. 말썽 많은 아까 문제가 됐던 최운하인데 이 사람은 많은 자료에 납북됐다고 나오는데 납북된 게 아니라 한강다리 폭파할 때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한강다리 폭파할 때 그때쯤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다가 도망을 가다가 그때 폭파하는 바람에 시경 형사 몇 명하고 같이 죽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기병 이 사람이 바로 중부경찰서장으로서 특경대를 습격할 때의 행동대장이죠. 지휘 라인은 장경근 내무차관, 김태선 시경국장, 그 다음에 행동대로서 윤기병이 이제 병력을 이끌고 가서 때려부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시킨 거야. 이승만이 AP 기자한테 아주 딱 내가 시킨 거야. 반민특위는 한꺼번에 하라면 한 번만 해라. 한 번 잡아들였으면 됐지. 이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그거 내가 해산시킨 거야 하고 국회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8월 6일인데요. 그 반격이 어떻게 되냐면 반민특위 위원이었던 김명동 위원을 구속시켜요. 바로 반민특위 깨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 충남 제1의 갑부였던 친일파 김갑순을 직접 체포했죠. 그러니까 반민특위 위원들 중에도 또 이제 활동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보수파고 안동 김씨고 그다음에 또 유림 계열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하여튼 신간회에도 우파로서 신간회에 참여했던 민족주의자. 근데 김갑순 꽤 오래돼서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민나더불어데스라는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죠. 전부 다 도둑놈이야. 뭐 나만 갖고 그러지만 다 도둑놈이 하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었다. 아마 수사반장에 나왔었던 김상순 씨. 뭐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 연기를 해서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의 주역인 김갑순을 체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반민특위 빨갱이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김명동은 국가보안법 제정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국가보안법 폐기 제안이 부결됐을 때 다수 의원이 지지로 그때 지금의 혼란기에 있어서 우리는 강력한 법의 제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국가보안법 필요성을 옹호한 거죠. 이게 우파 민족주의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파도 두 종류가 있죠. 친한 우파가 있고 민족주의 우파가 있는데 민족주의 우파는 국가보안법은 그래 필요해. 좌파하고 싸우려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 국가보안법은 지금 국가보안법에 비하면 솜방망이였으니까 또 솜방망이였고 그리고 저 상황이 여순 사건 터진 직후잖아요. 여순 사건 터진 직후니까 정부 수립된 지 뭐 2달 만에 군대가 항명 사건 그 당시에는 반란이라고 불렀죠. 항명 사건을 일으켰고 정부가 위태위태하니까 이제 우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기 가담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정을 앞장서자고 했는데 친일파들은 어떻게 해요? 빨갱이다 이거야. 빨갱이라고. 국회의원한테 국가보안법을 옹호한 김명동도 적군한 게 뭡니까? 붉은 개란 말이에요. 붉은 개. 붉은 개도 빨갱이들의 하수, 아주 부하 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가요? 이게 국론 분열인가요? 국민들은 일체에서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데 거기 구석에 몰린 친일파들이 이승만을 등에 업고 한 게 그게 국론 분열이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잡아가두고 반민특위 깨고 난 다음에 7월 7일 날 반민법이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7월 7일 날 해놓고 뭐냐면 8월 말로 공소시효 완료는 문 닫아라 그거죠. 지금 조사 중인 사건도 마무리할 수 없는 걸로 바로 문 닫아라 그렇게 하니까 특위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내고 그래 알았어 사표 네 그러더니 특위 특검 특제 등을 다 해체하고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 대법원에 이관하자. 그리고 이인우 의원, 법무장관을 지냈죠. 이 양반이 일제시대 때는 민족변호사였는데, 민족변호사 세 분, 그러니까 허헌, 김병로, 이인, 그 셋이 이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도맡아 변호하던 분인데, 이런 분들도 이승만한테 적극 협조하면서 친일파 비호에 앞장서서, 김상동 몰아내고 난 다음에 2번째 반민특위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문 닫는 위원장이죠.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친일파를 처벌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내서 이인의 경력이 참 안타깝죠. 민족 변호사로서의 쌓았던 명성을 다 부시는 겁니다. 이 김태선, 최은하 콤비가 나중에 또 치안국장, 시경국장 내정됐다가 임명은 안 됐어요. 워낙 친일파로서 이름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